안녕하세요. 기술자격 1 종자산업기사를 강의하게 될 이대영입니다. 네, 3월 8일 첫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 3월 6일에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종자산업기사 필기를요. 네, 필기 이제 과목은 종자 생산학 및 종자 법규, 식물 육종학, 재배 원론, 식물 보호학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1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붙어야 2차나 3차 실기에 한 번에 못 붙는다 쳐도 2차나 3차 안에 붙으려면은 1차에 필기를 꼭 붙어야 이거를 내년에 취득하는 게 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학교에서는 기능상을 이제 수여하는데 기능상은 이제 상장도 나가지만 뭐 상품도 조금 나가니까 이왕이면 자격증을 내년도 안에 따서 상장도 하나 더 받으면 졸업장 외에 상장도 하나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편입이나 취업, 그 다음에 창업에 자격증이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그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거는 이제 언제든 따도 되는데 내년에 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런 상을 좀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셔가지고 내년도 안에 따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문항이 이제 각 20문항씩, 이제 처음에 제가 황당했던 거는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인데 시험 보는 시험장에 가서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시에 시험이 시작이고 8시 40분까지 입시를 하라고 했는데 8시 30분에서야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시험장에.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가봐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미리 하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에 좀 이제 적어간 거, 핸드폰에 좀 파일 담아간 거, 그 정도나 조금 받고, 미리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하시고,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좀 종이, 프린트 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렇게 책 들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재배 원론이나 뭐 육종학 이런 쪽은 내용이 좀 간단하다고 할까요? 좀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이게, 그리고 여기 내용은 다른 과목들, 원예학개론이나 뭐 다른 재배 이런 쪽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공부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종자 생산학과 식물보호학 이런 쪽은 좀 이제 생소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여기에서 좀 많이 점수가 깎였습니다.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많이 외워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식물보호학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를 따는 이유가 이제 공무원 가산점, 또 공무원 채용 시에, 공기업 채용 시의 가산점, 또 지원 자격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종자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목적은 요것에 또 있습니다. 요게 또 마침 시험에 제가 이번에 본 시험에 나왔어요.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한 명.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종자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거죠. 꼭 산업기사 아니어도 기능사나 기사를 따도 종자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여러 이제 농가를 견학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열대과일 농가에서 많이 그랬는데 화훼나 이런 쪽도 뭐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열대과일 같은 경우에는 종자 번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나나에 새로운 싹이 계속 납니다. 분월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새로운 싹이 땅에서 계속 솟아오르는데 그거를 떼다가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피도 그냥 종자 심으면 돼요. 그러면 새 묘목이 나오는데 요거를 합법적으로 파느냐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파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종자관리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 합법적으로 그 물건을 그 종자, 모종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일부 농가는 그런 거 없이 현금으로만 이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모종을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이제 농가가 있는 거예요. 농가에서 분명히 이 모종, 뭐 예를 들어 커피라든지 이런 걸 판매를 하는데 학교에서 구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농가가 뭐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든 뭐 이런 관리사가 아니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걸로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묘목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을 버는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준비해 놓으면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돈 버는데 생산물이 아니라 이런 모종이나 이런 것도 판매하려면은 법적인 조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없어도 큰일 날 것 같지 않은데 꼭 이제 누가 돈 잘 번다 하면은 옆에 지나가다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돈 잘 벌지? 신고해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좀 뭐 이렇게 돈 잘 벌면 와 축하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배 아파 신고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게 이런 거를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놓으시면 좋겠죠. 종자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종자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농사 짓고 2년 지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고, 대신에 산업기사를 딴 사람으로서 산업기사를 따고 농사 2년 지면은 종자 업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자관리사를 자기가 본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모종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모종 중에도 이제 품종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가 가능한 그런 품종에 해당해서 되겠죠. 특히 샤인머스켓이라는 이제 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품종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시켜가지고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직접 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근데 개발한 품종을 종자관리사가 없으면은 판매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도 나오는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또 이것도 관리법에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또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은 이게 신청을 해가지고 뭐 긴 기간이 아니게 이제 종자 관리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종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따는 것도 가능하겠고 농사 지으실 분들은 농사 안 지실 분들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거 할 때 가산점이 들어가니까 이런 쪽도 뭐 되겠고요. 또 편입할 때도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첫째 과목인 종자 생산학 및 종자 법규입니다. 여기 내용이 상당히 좀 이제 많아서 괜찮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해보겠습니다. 종자의 형성과 발달. 요걸 한번 풀어보실게요. 요거를 이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춘화 처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2번 녹식물 춘화형 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올리게 되면은 돌려볼 수 있으니까 돌려보셔가지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딱 봤을 때 요거의 답이 딱 나오시면 그러면 아주 뭐 바로 시험 보러 가셔도 되는 거고 여기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하면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춘화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농업 관련 공부를 할 때 딴 것도 중요하겠지만 용어가 아주 그냥 그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도 쓰이고 일본식 말도 쓰이고 영어도 쓰이고 골고루 쓰이다 보니까 같은 걸 말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어휘력, 그러니까 농업 관련 어휘력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견학을 가든 뭐 교육을 받을 때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 춘화 처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내용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답이 뭘까요? 녹식물, 춘화형 식물. 또 뭐 답이 뭘까요? 문제 한번 더 보세요. 그 다음에 단일성 식물. 단일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다음에 어떤 식물이 단일성 식물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일성 식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단일성 식물인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같은 문제네요. 근데 장목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장목이 있는데 좀 외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가 필요하죠. 단일성 식물은 어떤 게 있는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 뭐 간단하게 이제 국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단일성이거든요. 이게 꽃이 언제 피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단일, 날짜, 일이 해가 뜨는 기간이 짧아질 때 꽃 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화는 그 가을에 피잖아요. 여름보다 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핀다. 그러니까 단일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화가 단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9월, 10월, 11월 이때 꽃 피는 것들은 대부분 단일성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딸기꽃도 언제 피죠? 다 아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유도와 분화, 그러니까 버널리제이션, 춘화, 요것이 결국은 화학 유도랑 화학 분화,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물을 심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커지죠. 그냥 그 물리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뭐 건물중이 커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잎이 늘어나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영양생장에 해당합니다. 영양생장이 되다가 요것이 약간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죠.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 2차 성징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때가 요 생식생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와 개화하고 그게 익는 단계, 벼의 생장 단계에서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가 구분이 됩니다.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구분이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잘 자라다가 언제 생식생장으로, 왜,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신호를 받아들여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화화분화는 이제 쭉 자라다가 꽃이 되는 화화 형성을 개시하는 요 시기, 그러니까 꽃이 피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제 화화분화가 됩니다. 꽃눈이 생긴다. 꽃눈이 되기 위한 그 세포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응하느냐면 일장, 온도, CN율, 식물 호르몬 등으로 이제 감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다가 무조건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뭐 꽃도 무조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적절한 일장, 적절한 온도, CN율, 식물 호르몬 이런 게 갖춰져야만 꽃이 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분화 호르몬이라고 또 이제 뭐 무슨 플로리겐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 뭐 실제로 그 화학 성분으로 그 수출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성분이 해당하겠죠. 근데 CN율은 탄소 질소 비율, 일장은 낮의 길이, 밤의 길이의 차이. CN율은 탄소와 질소의 이제 비율입니다. 탄소와 질소가 둘 다 많아야 돼요. 특히 이제 탄소가 좀 더 많고 질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꽂는 분화가 됩니다. CN율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분수잖아요. 질소가 높다는 얘기예요. 질소가 높다는 얘기는 그 질소는 세포 분열에 왕성하는데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양 생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해서 나오는 양분을 말합니다. 탄수화물 또는 포도당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게 많아지면은 꽃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어낸 영양분이 충분하다라고 식물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CN율이 높아야 꽃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환상박피는
찔끔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둘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 물간, 체간, 여기 목부 형성층 사부가 있는데 목부가 물관이고 사부가 체간이에요. 체간 부분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체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호르몬을 다 호르몬이나 이렇게 양분 이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 가지, 여기 위에서 광합성 산물이 밑으로 뿌리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이 여기서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합성 산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산질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막 안 생기고 꽃을 꼭 피워야 되겠고 그럴 때 이 작업을 해주면은 꽃이 좀 더 잘 피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흔히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꼭 필요할 때 CNU를 높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장, 낮이 길고 밤이 길고 뭐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젊은 잎에서 이제 감응을 한다 그럽니다. 낮의 길이에요. 낮의 길이. 그리고 적색광을 감응하는 것입니다. 파장을 물어보는데 대략 680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 정도 나노미터가 맞나? 숫자로 봤을 때 68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이 적색광이기 때문에 거기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일장보다 더 긴 일장에 이제 개화하는 식물. 그러니까 보통은 정확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외우기 편하게 이제 외운 건데 그냥 봄에 피는 거, 가을에 피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대략 가을에 국화, 코스모스 이런 게 가을에 꽃이 피잖아요. 벼도 가을에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니까 가을에 피는 거 대략 여기 확실한 거 국화, 코스모스, 벼, 뭐 깨 이런 거는 확실하게 가을이니까 이런 거는 언제 피는지 잘 봤으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구마 꽃이 언제 피는지 이거 딱 가을에 고구마도 가을이죠. 뭐 그러니까 가을에 꽃 피는 것들은 대부분 단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름보다 그 가을에 낮이 좀 짧아지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장일에 해당합니다. 시금치가 겨울에 자라다가 이제 추대라 그래가지고 꽃대가 올라오는 거는 봄, 꽃대가 쫙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장일식물에 해당합니다. 화곡류도 그렇고요. 화곡류인데 만생종 벼는 단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외우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시험 봤을 때 딱 그 국화랑 담배가 나오더라고요. 담배가 단일식물인데 대략 담배가 나와가지고 담배 뭐지 했는데 왠지 이걸 것 같아서 찍었는데 맞네요. 그죠? 한번 여기 장일 단일 다 외우지 마시고 단일만 쭉 외우셔도 뭐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중간 기말 하시기 위해서 지필평가 보니까 한번 좀 많이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에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은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완두콩, 가지, 조생종 벼는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화 후 일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꽃이 핀다는 거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이 피고서 며칠 뒤에 수확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화 후 일수, 만개 후 일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일장이 짧아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일식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탕수수, 야생 강낭콩. 어쨌든 담배 때문에 당황했는데 다행히 단일식물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푸는 게 맞았습니다. 이거 참 내용이 기네요. 그래서 꽃이 필요한 낮의 길이가 임계 일장보다 짧아지면 단일식물이 되고 더 길어지면 장일식물인데 임계 길이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 아닌 모든 식물에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낮의 임계 길이보다 짧아졌냐 길어졌냐에 따라서 장일식물, 단일식물 해당합니다. 뭐 단냐 장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장일 단일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낮이 길어졌을 때 꽃이 핀다 장일식물, 낮이 짧아졌을 때 꽃이 핀다 단일식물. 근데 보통 여름보다 가을이 낮이 짧아지니까
가을에 피는 것들은 일단 단일식물로 외우면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버널리제이션 춘화현상, 이것도 이제 화성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화성을 유도하는 것. 근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 이제 저온 요구도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추위를 거쳐야만 일정 온도 이하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처리가 되어야만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춘화 현상입니다. 아까 나왔죠? 종자의 저온을 감응시켜야 되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종자가 아니라 이미 잎이 나와서 잎에다가 저온을 감응시켜야 꽃눈이 분화가 되는 식물도 있습니다. 저온의 감응 부위는 생장점이 해당하는데 생장점에 이제 5도씨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상추는 이제 좀 특이하게 고온 처리를 해야 되고요. 생장점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조직인데 자라고 있는 식물에도 있지만 종자에도 생장점이라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세포 분열이 왕성한 조직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종자를 수확하자마자 바로 뿌렸을 때 바로 싹이 나는 이제 품종도 있겠지만 바로 종자를 수확하자마자 바로 파종을 했을 때 싹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춘화 처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맹류의 추파 품종, 가을보리를 봄에 뿌리면 출수가 늦어지거나 출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 겨울을 거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를 수확해서 집안에다가 놓거나 뭐 20도씨 이런 데 안에다가 따뜻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밖에다 내놔가지고 아니면 저온 저장고나 저온 창고나 땅속에 묻는다거나 너무 깊이는 아니고 적당한 깊이에 땅속에 묻어져가지고 요 이제 화 분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출수가 되지 않는 거는 뭔 말이냐면은 잎은 막 나는데 이삭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가 안 달리는 거죠. 출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냥 뿌려도 잎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리싹, 보리순 이런 거를 먹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종자 때 감응하는 것은 무, 배추, 순무, 맹류, 녹식물 춘화형, 양배추. 아까 문제가 답이 요거였죠. 양배추. 그 다음에 이춘화 현상은 저온 자국 후 고온 자국을 했을 때 소멸된다. 그러니까 종자 춘화해가지고 차갑게 해서 잘 이제 화학 분화가 유도가 됐는데 다시 뜨끈하게 해놓으면은 다시 또 이제 꽃이 안 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추대라 그래가지고 꽃대가 쫙 올라오는 게 있는데 꽃대가 쫙 올라온다. 배에서 추대 현상, 무에서 추대 현상이 나면은 그거는 무랑 배추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추대가 필요한 거는 종자를 판매하려는 종자업자한테는 필요한데 종자를 생산하려는 농부한테는 이 추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고온 자극을 해가지고 추대를 방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춘화 현상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무, 배추가 효과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호르몬이 5개가 있는데 크게 5개. 아까 그 화합이나 호르몬은 정말 그 검출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겠거니 하는 거고 뭔가 성분이 있긴 있겠는데 검출이 안 되는 거고 딱 누가 이제 화학 성분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딱 검출이 된 것 이런 것들은 5개입니다. 옥심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뭔가 성진을 촉진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농도에 따라서 억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촉진, 낙과 방지도 좋은 쪽이죠. 과일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 착과 촉진, 과일 많이 달리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단일 식물의 개화 억제 때 쓰는 거는 이것도 그 깨가 만약에 꽃이 피면은 깨 못 먹게 되고 깻잎 맛이 뚝 떨어지니까 깻잎을 먹으려면은 요 개화를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쓰이는 거죠. 옥신이라는 성분이 뭐 불광성도 유도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보시고 옥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 뭐 자세하게는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뤄버리면 또 힘드시니까 지금 이 영상도 아마 다 보실 거 없이
앞에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문제도 좀 적당히 풀어 보시고요. 지베렐린 같은 경우도 촉진하는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줄기 성장, 휴면을 휴면 보통 휴면 타파에 많이 쓰이고요. 과일을 잘 익게 해서 노화까지도 시켜주는 거죠. 개화 유도시키고 포도의 단일 결과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지베렐린 50ppm을 담가주면은 씨 없는 포도가 되는 것도 있죠. 모든 포도 품종이 다 감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이 갑자기 이게 나오네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꽃 착생 촉진에 요 조건이 요게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13도씨의 야간 저온 8시간 단일 조건 오이. 이 암꽃이 필요한 이유는 암꽃에 달리는 게 오이거든요. 수꽃은 꽃만 있지 여기선 열매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이 생산해서 돈 벌려면 암꽃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도씨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요 2,4-D나 이것도 이거 옥신인데 NAA 요걸 처리해 가지고 꽃을 쓸모없는 전화 이거를 잘라내기도 아깝다. 예. 자, 아무튼 여기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와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숫꽃, 고온, 장일, 초사는 지베렐린 이런 게 많아서 숫꽃이 많이 나오면은 헛거라는 거죠. 근데 꽃이 필 수 있는 위치에서 암꽃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숫꽃이 많이 나오면은 헛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재배 쪽에서도 만약에 오이를 나는 키우겠다 하면은 요거를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낮에 만약에 여름에 6월, 7월에 오이가 잘 안 나오겠죠? 오이 값이 비쌀 때가 있죠. 오이 값이 늘 가격이 똑같진 않잖아요. 비싼 이유가 요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요걸 처리한다 그래서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MH라는 말에 가끔 화학 분화와 관련 있는 것, 화학 분화와 연관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MH는 개화를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개화를 억제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꽃이 피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에 꽃이 피면 감자 맛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데는 요런 말릭 하이드로자이드 요거를 처리해가지고 감자에 꽃이 안 피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자가 좀 더 잘 자라게 하는 것, 더 맛있게 유지하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화 억제. 이제 이제 요거까지. 화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죠. 꽃가루 수술해서 형성이 됩니다. 꽃가루는 이제 꽃밥으로 이루어지며 꽃밥은 보통 4개의 화분낭이 모여서 됩니다. 그 다음에 꽃밥은 몇 층의 세포로 구성되며 화분모 세포가 발달합니다. 화분모 세포는 각 감수 분열에 의하여 4개의 화분으로 발달합니다. 아주 복잡하죠. 뭐 그냥 화분, 수술, 꽃밥, 화분낭 이쪽이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남자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컷이죠. 수컷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꽃밥이 있는데 꽃밥 안에 화분낭이 있고 화분낭 안에서 여기 화분 모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4개, 화분이 4개가 되죠. 그래서 EN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N으로 줄어가지고 이제 꽃가루로 날라다니게 됩니다. 약배양이라는 걸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요게 터지기 전에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배양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 뭐 보시면 돼요. 두피아 점 여기 퍼온 그림이고요. 이제 배낭은 요쪽, 그러니까 배낭, 뭐 자낭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암컷의
여자 쪽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성의 요 자가 아들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엄마 쪽 얘기하는 겁니다. 미씨의 주심 속에 생긴 배낭모 세포가 감수분열하여 생깁니다. 배낭모 세포가 감수분열하여 생깁니다. 그런데 속시식물의 경우 배낭모 세포의 감수분열, 핵분열 등을 거쳐 난세포, 2개의 조세포, 3개의 반족세포, 복상의 중심액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난세포와 조세포 중심액? 여기 합의를 해가지고 이 배와 배젖, 그러니까 중복 수정을 하는 거죠. 그 아까 화분이 N이 나왔는데 N이 요거랑 반족세포였나? 요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중복 수정을 해가지고 배유를 만듭니다. 배젖, 배유 이런 말 씁니다. 그렇죠? 여기 처음에 이제 암술이 형성이 되고 여기 C방 안에 대포전항 미씨가 있고요. 배낭 모세포가 분열을 해서 처음에 이제 2개로 나뉘고 그 다음에 4개로 나뉜 다음에 이 3개짜리가 이제 퇴화를 하고 대포자에서 또 쪼개져서 반족세포, 난세포, 조세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요게 난세포죠. 요게 난세포, 조세포 요 가운데 요 나뉘고 요게 중심액 여기에 결합해가지고 배젖이 되고 여기 난세포랑 결합해가지고 배가 됩니다. 미씨의 주심 속에 생긴 배낭 모세포가 감수분열하여 생깁니다. 난세포, 조세포, 반죽세포 이렇게 생기죠. 아까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제 극핵 나머지 2개의 핵은 극핵 가운데 이제 가운데 떨어져 있던 그 2개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요 2개가 반족세포, 조세포 말고 난세포 있고 요 2개가 이제 극핵이 되는 거죠. 중심핵 또는 극핵, 제1차 배저택 이름이 다양하니까 요거에 다 결국 하나를 말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배랑도 결합하고 배도 만들고 배젖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중복수정. 생물 시간에 다 들어보셨죠? 중복수정. 그런데 요 꽃가루가 요 암술에 닿아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되는데 자기 꽃가루를 받으면 자가수분, 남의 꽃가루를 받으면 타가수분입니다. 자가수분, 타가수분. 근데 이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자기 유전자만 가지고 계속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와의 결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가수분을 못하게 만드는 기작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식물이 계속 생존을 위해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끼리는 결합을 안 되게 되기 위한 뭔가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타가수분인데 다른 꽃가루가 와가지고 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타가수분이 이제 제가 또 과수 쪽을 주로 하니까 많이들 드시는 신고라는 배는 꽃가루가 빨리 쇠약해요. 그래서 자기 꽃가루로 수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꽃가루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꽃가루가 있어야만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분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닿아서 쭉 화분간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막아줘요. 그거를 유전자적으로 막아서 꽃가루가 정핵이 난핵과 단핵 접할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게 막아버리죠. 수정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타가수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가수분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다른 꽃에 있다. 아니면은 꽃이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양성화에서 나는 경우에는 자기 꽃가루랑은 결합이 안 되도록 게 필요한 거.
아니면은 꽃가루가 먼저 피고 그 암술이 나중에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단성화라는 것은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들어있지 않는 꽃, 그러니까 암꽃 따로 수꽃 따로 있는 거예요. 한 10% 정도가 있다 그러고, 양성화는 같이 있는 것 70% 정도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자가수분을 하려면 양성화여야 되겠죠. 양성화여야 자가수분을 할 수가 있죠. 암술 수술이 같이 있어야. 자웅동주는 식물체 안에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것, 자웅동주. 자웅이주는 암꽃이 피는 식물체가 있고 수꽃이 피는 식물체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당합니다. 한 식물체 안에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거죠. 호박과 식물. 그러니까 호박과 참외도 이제 키우려면은 암꽃이 많이 펴야 참외가 달리지 수꽃이 많이 피면 참외가 안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이 할 때 그 13도 뭐 이런 거 중요한 이유가 같이 피는데 이제 주로 암꽃을 많이 피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데 암나무, 순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고 순나무는 열매가 안 달리죠. 열매가 아예 안 달리는 그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양성화에서 타가수분이 일어나는 경우, 자가 불화합성,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꽃가루가 그 암술에 닿았을 때 화분간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런 게 있을 때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가 먼저 자라거나 그 꽃가루 쪽 암수술이 먼저 자라거나 암술이 먼저 자라거나 했을 때 이제 성숙 시기가 달라가지고 그 한 꽃 안에서는 수분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다른 꽃의 수정을 돕기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웅예, 자예. 요거는 여기서 웅은 남자 쪽의 웅이고 자는 여자 쪽의 그 자궁 할 때 뭐 그런 자입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이게 요럴 때는 자가 어떨 땐 남자고 어떨 땐 자신이고 자가 불합성 때는 여기는 자신을 말하잖아요. 여기 자는 또 여자 쪽 얘기하는 거고. 이 한자어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배추, 양배추는 자가 불화합성에 의해서 이제 타가수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지 않은 것들, 뭐 자웅, 이숙, 이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분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암꽃, 수꽃이 따로 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뭐 타가 수정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타가 수분을 한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자웅, 동주,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잖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여기 나면 요 끝에 여기 막 여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옥수수 달리면은 여기 수염 같은 거 있고, 요게 수이삭, 요게 암술. 한 옥수수 안에 옥수수 그림이 너무 이상하죠? 이 한 옥수수 안에 여기 수이삭이 있고 암이삭이 있죠. 만약에 그 종자를 위해서 번식을 시킬 때 종자를 위해서 그 분리시켜야 할 때 요것만 똑 따내면은 이제 원하는 수이삭만 이제 그 F1 종자를 얻을 수가 있죠. 요것만 똑 따내던가 요거를 비닐을 씌운다던가 그러면은 요것끼리는 결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타가수분을 하는 꽃의 특징은 꽃의 개수가 많고 꽃이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곤충이나 새 이런 거를 이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색깔을 띄운다라고 하죠. 화려한 색깔. 보통 자외선을 감응하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나 자외선으로 감응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죠. 자가수분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체에서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수분의 장점이라 하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가 이제 자가수분의 거의 96%에 해당하는데 쌀을 키운 다음에 벼를 이제 수확을 해서 그걸 다시 심으면은
96%의 확률로 작년에 키웠던 곡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유전적이 같은 유전자로 돌아가니까 거의 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의 타가소 분율이 그 계속 유전적 퇴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종자를 구매해서 하지 않고 자기가 채종한 것으로 자기가 수확한 종자로 계속 심으면은 점점 벼 품질은 안 좋아지겠죠. 4%도 누적되면 점점 커지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게 한다. 다른 말로 균일한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왔을 때 뭐 싹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이제 없을 때. 자가수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식물이 이런 걸 한다는데 이건 뭐 암술과 습술 격리.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종자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m 이상 떨어뜨려 놔야 꽃가루가 날라와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꽃가루가 수정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옥수수 드셔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노란색만 쫙 나오는 옥수수도 있고 얼룩덜룩한 옥수수도 있잖아요. 막 무슨 갈색에 하얀색에 얼룩덜룩한 거.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꽃가루가 왔을 때 주로 이제 얼룩덜룩하게 나오고 원하는 꽃가루로 제대로 키웠을 때 아주 깨끗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깨끗하게 그냥 그 옥수수가 달리는 거죠. 수정에 문제가 없을 때. 또 자가 수정 작목에는 이렇게 뭐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고추 같은 거 키울 때 그냥 털어만 주면 뭐 바람만 불어준다거나 지나가다가 토마토도 그렇죠. 따로 그 벌 이런 거 벌이 있으면은 좋은 거는 좀 이제 만져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벌도 필요하긴 하지만 벌 없어도 바람이 분다던가 아니면은 작업자가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수분이 돼요. 토마토나 뭐 고추, 가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수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토마토 톤이라든지 이런 걸 뿌려가지고 좀 더 수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긴 합니다. 타가수정 작물이 있고 자가소분이 원칙이나 타가소분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외우실 필요가 있죠. 이제 수정은 여기 보면 암술머리에 붙은 꽃가루 화분이 암술대 안으로 화분관을 만들며 자라서 배낭에 이르게 됩니다. 화분관에는 한 개의 화분관액 외에 두 개의 정액을 가지게 됩니다. 화분관을 만들면서 쭉 지나가는 동안 계속 또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하면서 두 개의 정액이 됩니다. 두 개의 정액 중에 하나는 난세포, 하나는 극핵. 아까 그 중심액에 해당하는 그 극핵과 각각 수정을 해가지고 배와 배젖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중복 수정이 됩니다. 이제 거치식물의 한 사리. 거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거시식물이라고도 하고 나자식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자식물. 속시식물은 또 피자식물. 피복할 때 그 피, 뭐 그죠? 피막, 피복 이런 거 할 때 그 피자가 들어간 피자식물. 거치식물은 나자식물. 종자가 노출되어 있다. 그런 종자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작목인데 이것도 한번 그냥 싹 보시면 되겠고요. 속시식물,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화분이 닿으면 암술머리에서 쭉 지나가면서 요게 요 화분이 N이었는데 요게 세포 분열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분관액과 정액 두 개로 나뉩니다. 요게 쭉 갔을 때 요것을 딱 끊어버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자가 불합성이고 쭉 가면은 이제 어쨌든 다른 꽃가루가 왔거나 자가 불합성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 쭉 자라가지고 여기 오는데 여기 극핵, 그 다음에 난핵 여기랑 두 개가 다 결합을 하면은 배와 배유, 배젖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 미씨가 이제 종자가 되겠고 요 C방이 또 과육이 됩니다. C방이 과육이 되는 거죠. 근데 미씨가 요 안에 있는 요쪽이 이제 종자가 되겠고 여기 꽃받침이라는 꽃받기 요게 만약에 커지게 되면 위가라 그래가지고 배 사과가
위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C방이 커져가지고 열매가 됩니다. 암술머리, 화분관, 정핵이 2개, 화분관액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여기 사라졌고, 여기 극핵이 있고 난핵과 극핵 2개 해가지고 배와 배젖, 그 다음에 여기 C방이 열매가 되는 거죠. 수정을 하지 않고도 C방이 발달하여 열매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위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와 뭐 밀감에 해당하는 건데, 밀감 보통 이제 감이 이제 씨 없는 감 또는 바나나가 씨가 없죠.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단위 결과라고 합니다. 수정 수분이 없는데 열매가 생기고 쭉 자라는 것. 그러니까 수분은 하였지만 화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경우. 화분은 정상이지만 자가 불합성 때문에 안 되는 게 파인애플. 꽃이 필 때 기온이 낮은 경우 배, 사과, 파파야. 그러니까 단위 결과라고 해가지고 종자가 안 생기고 과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사과나 배도 그렇게 해서 과일이 달리긴 해요. 하지만 거기 다 떨어지죠, 나중에는. 대부분 그 상황으로 그대로 쭉 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요 바나나나 뭐 파인애플 이런 거 그렇고요. 식물체가 너무 늙어 단위 결실이 일어나는 경우는 감, 담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종자가 안 생기고 열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단위 결실에 해당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또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 돌려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제 4개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아주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릴 건데 그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답지도 같이 올렸으니까 답지를 찾아가지고 정답에다가 밑줄을 치나 한글 파일 그대로 밑줄 치거나 진하게 하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